자, 저희들이 우리 생애 동안 살아가면서 얻었던 병들은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음식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고집하는 이상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 예, 그래서 내가 과거에 내 입맛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병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한번 반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먹고 싶은 것 그런 거 찾아서 먹잖아요. 먹기 싫은 거 안 먹고.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원하시는 대로 먹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몸이 영과 육이 다 건강해지는 방법으로 먹는 건데요. 영과 육이 다 건강해지는 방법으로 먹는 게 가장 핵심은요. 피가 깨끗해지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독이 있으면 뭐가 제일 먼저 더러워지겠어요? 피가 더러워져요. 네. 우리가 나쁜 공기를 마셔도 공해 가운데 있어도 피가 더러워지고 우리가 피를 더럽게 하는 음식을 먹어도 피가 더러워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치료봉사 책에 보면은 우리의 건강은 피의 건강에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먹는 거를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가 먹는 것이 건강 회복에 좋아요. 우리가 음식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먹고 우리 안에 독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식물 중에 다 그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 혹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우리의 잘못 먹고 실수한 것까지도 누가 책임지느냐면 만드신 자가 책임져요. 네, 우리 아기가 아프면 너 왜 잘못 먹었니 하고 야단치는 엄마 아무도 없죠. 누가 책임져요? 네, 엄마가 책임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혹 한 번 잘못 먹고 혹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막 염려하거나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면서 아 내가 이거 먹었더니 내가 이런 변화가 왔구나. 내가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그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점점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될 거예요. 예, 저도 어릴 때부터 편식이 심했고 건강이 약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었던 결과로 저도 병을 얻었다가 제가 지금 이제야 가장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 생에 있어서. 네, 저도 옛날에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나 지금 가장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정신과 몸이 더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답이지,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했는데 점점 더 건강이 나빠져 가고 있다면 이거는 뭐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몸의 주인은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먹기를 원하는 것을 먹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만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드시면 우리가 적당한 때 숟가락이 낮아요.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먹는다. 네. 그 다음에 건강식은 또 한 가지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요리 방법으로 해서 먹는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할지라도 그것이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면 다 독소가 돼요. 다 썩어요. 몸 안에서. 몸 안에서 썩으면 그거를 또 간이 해독을 해야 되고 간이 무리가 가고 피가 더러우면 신장이 그걸
못 걸러서 신장이 고장나고 이렇게 해서 다 연쇄적으로 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방법으로 먹고 요리하는데, 자, 소화가 잘 되는 방법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영양소가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잖아요. 네.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이 세 가지가 제일 소화가 안 돼요. 제일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많이 씹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네라 이렇게 치아가 약하든지 막 성질이 급해서 그냥 꿀떡꿀떡 삼키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이 차라리 갈아서라도 이 탄수화물의 소화 효소는 이 입안에 침에서 나오거든요. 네, 침에서 나와서 꼭꼭꼭 씹어서 먹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수라든지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렇게 가루로 만든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 가루기 때문에 더 밀집해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씹을 때 그 사이사이에 소화 효소 침이 들어가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특별히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은 거의 90%가 소화장애가 와요. 네, 소화장애가 오면 일단 이 위장 안에서 얘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면 가스가 생기고 배가 불편하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벌써 피부터 더러워져요. 네, 피부터 더러워져요. 제가 아까 1번의 피를 깨끗해지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턴백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떤 때 피가 더러워지냐면은 우리가 화낼 때, 걱정, 염려가 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과로할 때, 요럴 때도 피가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채식하고 염려, 걱정 많은 사람, 그건 또 육식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난 채식했다고 의인인 척하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안, 평안 이것이 피가 깨끗해지는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우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는 전적인 신뢰하는 생활, 이게 피를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혹시 노화가 빨리 안 와요. 저희 아버님 103세신데 우리 아버님 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가 딱 끝나면 걱정 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별명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의외로 잘 될 거야. 기도하고 나면 아무리 큰 염려도 의외로 잘 될 거야 하고 딱 끝이 걱정 끝. 그래서 이렇게 좀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환경은 안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빨리 예수님께 토스하는 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번째.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라는 것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우리가 사람마다 이 소화기계의 기능과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소화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진밥 먹을 때 소화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된밥 먹을 때 잘 되고 그래서 그게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내 몸이 나에게 말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잘못 먹어도 이 몸에서 바로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그런 반응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예민해지면 여러분들의 몸을 훨씬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생야채가 소화가 잘 돼요. 대부분 이제 건강한 소화 기관을 가지신 분들은 생야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먹는 거. 예, 뭐 특별한 독이 있는 거 빼고는, 특별히 강한 거 빼고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우리 몸을 식사를 했을 때 소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먹는 그 야채에는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는 야채를 먹는 게 좋은데, 제가 이거는 아직 실험해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얘기예요. 음식을 채취해서 6시간 이내 먹으면 그 생명이 살아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 먹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죠. 예. 물론 뭐, 유통 과정 이런 것도 저기지만, 또 농약도 안 치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게 먹는 거 첫 번째는 생으로, 예, 먹을 때가 좀 소화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이 소화기계가 아주, 이미, 이 모든 우리 장기 안에는 점막으로 돼 있거든요. 이 점막들이 이미 다 상해가지고 예민한 상태. 우리가 왜 이렇게, 화상을 입었을 때 여기 피부가 이렇게 벌겋게 된 피부 보셨죠? 그래서 막 그 염증이 생길랑 말랑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위장이 위염이 있고 또 이렇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대장 안에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고춧가루 한 알만 들어가도 바로 설사하고, 예, 기름기 요만큼만 들어가도 탁 설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안에 그 점막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다루지 못해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우리의 위 점막은 우리의 얼굴 표정하고 똑같대요. 네, 우리가 자주 화내고 자주 찡그리면 위도 자주 찡그리고 화내고, 우리가 자주 생글생글 웃으면 위도 생글생글 웃고, 우리가 자주 시무룩하고 기력이 없으면 위도 그렇게 하면 거의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위는 우리의 생각하고 직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하고 항상 그렇게 할수록 이 소화가 잘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소화가 잘 되는 요리 방법이 뭐냐면 이제 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삶는 거예요. 삶거나 찌는 거. 네. 삶거나 찌를 때는 특별한 독소가 생기지 않아요. 네, 요리 과정에서. 네, 오히려 이제 약간 뭐 영양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생으로 못 먹을 때는 소화를 위해서 약간의 그러니까 영양분을 손실하는 것을 감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삶거나 찌는 거. 그럴 때는 우리 피가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지만, 생으로 먹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피가 맑아 예를 들면 고구마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생고구마를 먹었을 때와 찐고구마를 먹었을 때, 생고구마보다 찐고구마를 먹었을 때 독은 생기지 않지만 피는 진해져요. 피가 진해져요. 생고구마가? 네네. 아니, 익힌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나물들, 우리 한국 사람들 나물들을 많이 먹잖아요. 네, 나물들을 많이 먹는데,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가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제사예요.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죠? 귀신한테 드리잖아요. 귀신은 생거를 싫어한대요. 생명을 싫어한대요. 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생거 넣고 제사 드리는 거 봤어요? 다 익힌 거죠. 예, 과일도 제사 드릴 때는 어때요? 대가리장 등 다 자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익힌 거가 먹는 거가 이게 전통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먹었을까요? 네, 생으로 먹었겠죠. 예,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마 익숙한 그 조리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익혀서 먹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좀 환자여서 몸이 너무 냉해서 좀 뜨거운 거 먹기 위해서 익힌다든지 하는 것 외에는 생으로 먹을수록 피는 깨끗해져요. 네. 그렇지만 이제 차선으로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또 삶거나 익힐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굽는 방법 있죠? 네, 굽는 방법. 감자를 굽거나 고구마를 굽거나
또 뭐 이렇게 굽는 방법이 있는데 구우면 어떻게 되나요? 이 수분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굽는 요리는 삶는 요리보다 더 피가 진해지니까 이거를 중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야채를 같이 먹으면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굽는 요리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구워서 먹으면 우리가 식감이 좋잖아요. 네, 우리가 또 즐겁게 먹는 식감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굽는 요리가 근데 우리가 지방을 구울 때는 산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방 종류는 굽지 않는 것이 좋고 혹시나 굽거나 익힐 경우에는 200도 이하 200도 이하로 요리할 때 해서 즉석에서 바로 먹는 것,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나마 몸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 방법을 그렇게 지금 4가지인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3가지 여기서 지금 튀기는 건 제가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튀기는 건 아예 먹으면 안 돼요. 네. 튀기는 거는 우리가 진짜 뭐 갈비 뭐 이런 거 구워 먹는 거, 고기를 구워 먹는 거나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이제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과를 하나 먹었을 때 이거 먹고 이걸 씹어서 먹었을 때 소화돼서 마지막 대사가 다 된 다음에 찌꺼기가 완전히 없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딱 떨어지는 거를 완전연소라 그래요. 완전연소. 예,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소화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완전연소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렇게 찌꺼기가 좀 남거든요. 대사산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그래요. 최종으로 남는 그 산물이 가장 적은 거를 먹으면 최선이겠죠. 네, 최선이겠죠. 예를 들면 사과도 그냥 먹으면 거의 최종 당화산물이 적어요. 그러나 이거를 삶아 먹어요. 구워 먹어요. 그러면은 얘도 최종 당화산물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견과류도 생으로 먹는 거하고 구워 먹는 거하고 이게 확 달라요. 그래서 구워 먹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삼계탕처럼 삶아 먹으면은 고기를 먹는 중에는 가장 최종 당화산물이 낮거든요. 그거나 견과류를 구워 먹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쓰는 여기 견과류는 다 생으로 써요. 네. 네, 아몬드도 생으로, 캐슈넛도 생으로, 호두도 생으로. 근데 우리가 시중에 파는 건 다 구워서 파는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리 강습을 하면 생 캐슈넛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네, 마트에도 없어. 네, 당연히 구운 거로 나오죠. 네, 그래서 안 구운 거다 있고. 네. 이제 알았네요. 네네. 생거로 먹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구입처를 나중에 끝나고 다 가르쳐 드릴게요. 예, 전화만 하면 택배로 다 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 당화산물이 제일 낮은 거로 드시고, 그 다음에 뭐 기름, 지방 종류는 어쨌든 모든 기름은 짜는 순간, 공기와 접하는 순간 산화돼요. 네, 산화되면 산화된다는 뜻이 뭐냐면 기름으로, 액체로 된 기름이 고체화되는 거예요. 네, 고체화되면 우리 혈관이 이 머리카락보다 가늘잖아요. 모세혈관이. 근데 거기가 지나다닐 수가 없죠. 우리가 이 피가 깨끗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피로 우리가 우리 몸 각 구석구석에 산소도 공급해요. 영양도 공급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찌꺼기를 다 빼내서 분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가 맑아야 될까요? 진해야 될까요? 맑아야 되겠죠. 저도 옛날에 진한 게 무조건 좋은 줄 알았어요.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한 게 아니라 맑아야지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이라는 이 물질은요, 포도당, 그러니까 우리 탄수화물이 가장 작게 부수고 부셔서 우리 몸이 흡수하는 상태를 포도당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가장 작은 단계가 아미노산이에요. 이 아미노산은 분자 구조가 거대해요. 제일 커요. 그래서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오늘같이 이런 콩국수가 안 좋아요. 잘 못 걸러. 이게 신장이 하는 역할 아시죠? 우리 채반에 뭐 걸르는 그런 채반 역할을 해요. 피를 다 걸러줘요. 이렇게 걸러줘서 여기 신장을 들어갔다 나오는 거에는 독소도 다 걸러주고 물은 오줌으로 보내고 해서 다시 깨끗하게 피를 만들어서 몸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걸러지지가 않아. 그래서 단백질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단백질을 먹어야 돼.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지 뭐 건강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단백질을 적게 먹을수록 몸이 건강하고 암이 안 걸리고 피가 깨끗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먹는 음식에 10% 이내 단백질이. 계란을 먹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10% 이내고 10% 이내로 먹는 사람과 5% 이내로 먹는 사람의 암 발생률이 5% 이내로 먹는 사람의 암 발생률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 퉁퉁하고 보름달 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하면 우리 참 보기 좋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포기하시고 우리 목사님 같이 저런 유형이 보기는 좀 싫어도요 병이 없어요. 뭐가요? 계란이요? 네, 계란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말하면 계란도 육식이에요. 계란도 육식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네. 왜 그러냐면요. 왜 육식을 하면 암이 많이 생기고 채식을 하면 암이 많이 안 생기냐? 동물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이 달라요. 그러면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일까요? 식물성 단백질일까요? 동물성이죠. 그러면 자,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일까요? 예. 왜 우유도 먹어도 괜찮잖아요 하시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우유와 계란도 결국은 고기를 먹을 때 오는 그 결과랑 별반 다를 게 없고요. 그들 동물성 단백질이 갖고 있는 그 단백질이 암을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백질이 어디서 나누게 섭취해야 되는지. 네, 단백질은 식물성에서 하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콩 종류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에는 100g에 20%가 단백질이고요. 우리 오늘 먹었던 콩은 100g의 흰 콩은 40%가 단백질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단백질을 찾아서 굳이 먹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식사를 하면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이런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세포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세포핵이 있잖아요. 세포핵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걔네들이 단백질이에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내가 찾아서 골라서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식물 안에 밸런스를 다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현미밥 안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그 눈 안에. 네, 그죠? 네. 그 배아에는 탄수화물이 있지만 홍단백 고기가 더러워요.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콩고기 뭐 이런. 우리 이제 최차순 집사님이 늘 말씀하실 때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문이 많았지 않았어요? 의문이 많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마 아침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못 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단백질이 필요해. 단백질 많이 먹어야지. 단백고기 먹어. 예를 들어서 나는 비타민을 먹어야지 하고 단백질 비타민을 알약을 먹어. 이렇게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성분을 골라서 인위적으로 먹지 말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내 몸에 예를 들어서 비타민 A가 한 뭐 5 마이크로 그램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비타민 알약을 먹었을 때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50 IU가 들었다 이러면은 그 나머지는 뭐예요? 버리는 건 좋은데 이 과잉 영양을 가졌을 때 부족증보다 과잉증이 더 독성이 강한 비타민이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수용성 비타민은 과잉이 되면 수용성이니까 그냥 버리면 오줌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삐커마 하나 먹었다. 먹고 바로 화장실 가면은 노란 오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B 색깔이 노랗거든요. 수용성은 밑으로 나오지만 지용성은 몸에 쌓여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는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날마다 종합 비타민을 먹는 사람과 비타민을 먹지 않는 사람이 암 발생률이 누가 높을까요? 예? 예, 비타민 먹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놀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좋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먹자,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 최차순 집사님이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먹지 마세요, 이 뜻이 뭐 그거를 다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셀레늄이 좋대. 그래가지고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브라지더러스를 누가 막 듬뿍듬뿍 먹었대요. 그랬더니 독성으로 머리가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됐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몸에 좋을수록 소량만 필요해요. 소량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에 맛있을수록 소량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다 이러는 거는 그거 하나만 딱 즐기세요. 예, 막 다른 음식하고 막 섞어 먹지 말고 그걸로 만족. 이거 맛있다, 더 갖다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꼭 맛있는 것 때문에 병이 나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수록 몸에 좋을수록 우리 몸에는 소량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 최차순 집사님이 늘 뭐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먹지 말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특별히 단백질, 지금 단백질 설명하다 이렇게 길게 갔는데, 단백질은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그 암 발생률은 적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채소량은 먹어야죠, 그렇죠? 예, 우리 단백질로 이루어진 게 많잖아요. 이 뭐 머리카락, 근육이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내가 쓸 수 있는 만큼만 몸에서 쓰고 나머지는 독소예요. 그래. 닭가슴살을 왜 드시는데요? 뭐 때문에? 근육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그 닭가슴살은 동물성 단백질일까요? 식물성일까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선수들은 다 네. 닭가슴살 먹잖아요. 네. 그걸 세상 사람들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들 중에 채식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먹되 식물성 단백질을 먹되 식물성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먹지 말라면 너무 많아요. 별로 안 권하죠. 네? 콩단백, 콩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양만 쏙 뽑아가지고 먹는 거가 도로 독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방은 소화하는데 가장 오래 걸려요. 네. 예를 들면 뭐 버터 같은 거는 1g에 소화되는데 12시간이 걸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가 쉬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지방은 가능한 우리는 먹지 않는 거를 하고, 먹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견과류 그대로 먹거나 이렇게 먹는 게 좋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꼭 먹어야 할 때 보통 대부분의 기름을 짜는 방법이 압착해서 짜는 방법이 있고, 볶아서 압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에다가 화학 물질을 쫙 넣어가지고
그거를 기름을 쪽 뺀 다음에 화학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대량으로 기름 짜는 방법이 다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발 싼 식용유는 대부분 그렇게 추출한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모든 기름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압착, 그것도 볶아서 압착이 아닌 냉압착, 예. 또 열을 가하지 않은 압착으로 한 기름을 먹되 그것도 이거 병을 오픈한 지 3개월 이내로 먹어야 돼요. 그 파는데도 같이 있는 거죠? 네네. 그 대신 그런 것들은 아주 비싸고요. 네, 비싸죠.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여러분들이 좋고요.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고요. 이제 실제적인 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럼 과연 나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자, 현미밥은 이제 주식은 우리가 통곡식으로 먹는 것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체중 당화산물이 떨어지는 방법이 현미밥 먹는 것이고요. 흰밥은 몸에 피를 진하게 하기 때문에 몸에 쌓이는 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아니고서는 가능한 여러분들이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야채를 먹을 때 뭐 오이,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없으면 그냥 오이, 당근, 뭐 쌈, 이거를 뭐 길게 썰어 먹다가 채 썰어 먹다가 이거 뭐 약간 버무려 먹다가 이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또 야채 종류가 얼마나 많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먹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케일을 먹었는데 이건 너무 몸에 좋은 거야. 점심 때도 케일, 저녁 때도 케일 이렇게 먹는다면 아침에는 너무 맛있었어. 소화가 잘 돼. 두 번째는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이미 내 몸에 그 성분이 이미 다 채워졌어. 몸에는 원하지 않아. 그런데 자꾸 먹어. 그래가지고 점심 때 케일 스무디가 나왔는데 이건 너무 맛있어요. 나 한 그릇 놔뒀다가 저녁에 또 먹을래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두 번째 먹으면 반드시 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바꿔서 먹는 게 좋고요. 그러나 이제 수용성 비타민 종류는 우리가 먹어도 이렇게 다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은 수용성이에요. 그런 것들은 날마다 먹어도 우리가 괜찮아요. 쌓이지를 않으니까 몸에. 예, 그래서 그런 생야채로 먹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좀 익혀서 먹고 싶다 하면은 삶거나 데쳐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른 양념 하시지 마시고 소금, 견과류를 갈아가지고 견과류나 뭐 씨앗 종류 있죠. 씨앗 종류 갈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드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겠습니다.